지난 4차 추경에 아동학대 관련 예산 47억을 반영하면서 우리 당에서 추가로 요청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위기 아동에 대한 전국 실태 조사였습니다. 네. 지난 한 달간 전국 지자체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서 열심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조사 결과 분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예, 지금 한창 그 자료 분석 중입니다. 아직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TF 단장 자격으로 지난주 금요일 6일이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님과 17개 시도광역시 아동정책 담당 국과장님들을 모시고 온라인 민생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네. 현장을 뛰고 계신 아동정책 실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보고 받으셨나요? 예, 그 현장의 어려움들을 여러 가지로 필요를 하고 정부의 어떤 지원을 좀 요청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서 좀 이야기됐던 것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차량이라든지 또 출동을 하기 쉽게 그리고 상담실이라든지 조사 활동비 더 나아가는 좀 위험수당도 지급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님이 참석하시는 그 17개 광역 자치단체와의 어떤 간담회 자체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응원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간담회 내용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정원이 차 있더라도 학대 아동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지자체들이 있었어요. 전국의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즉각 고쳐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긴급성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정원이 이미 다 찼을 경우에는 그걸 받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돌봄센터라든지 초동 돌봄 교실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에요.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좀 이거는 이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봐주십시오. 네. 그리고 현재 지방 상황이 참 너무 어렵습니다.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부가 확실히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재부 장관님, 이미 이제 정부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고 내년에 확대 배치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의원님 대개 다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네, 그런데 예. 그래도 이제 우리 부총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분들의 경우에 본인의 개인 핸드폰으로 24시간 전화를 받아야 되고요. 자차를 이용해서 출동하는 경우도 너무나 빈번하고 업무 강도가 너무 높고요.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밤낮 없이 한 달 새 38번이나 자차로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은 최근 한 달 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명이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초과수당이나 야간수당도 없습니다. 전문성 향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차량 지원 및 위험수당, 활동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저는 의원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의 노고라든가 그런 역할에 비해서 그런 지원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또 제가 또 악역이지만은 이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중앙부처에서 되는 것이 이게 재정 원칙상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게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인건비를 대고 오히려 중앙정부는 아동학대와 관련되는 사업을 갖다가 지자체에다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뭐 저희가 한목적적으로 그러는데 인건비를 지원한다면은 이거 말고도 여러 현장에서 뛰는 뭐 산림과 관련되는 공무원이라든가 너무 많아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저도 부총리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전반적인 예산이 부족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보전이라고 하죠.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도 이제 수년째 요구되는 문제고 또 이분들 역시 전담 공무원 못지않게 업무 강도가 세고요. 학대 현장 및 피해 아동을 목격하고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도 많고 제가 간담회를 실제로 17개와 함께 해보니까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평균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재직 연수도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인데요.
그 아버전 종사자들은 다른 기타 사회복지단체 종사자들보다 1,000만 원 정도 또 적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학대 아동의 보호 연계성은 떨어지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키울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자체에 맡겨두지 마시고 이 종사자들의 인건비 현실화도 어떤 전체 예산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총리님 또 부총리님께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국회 또 뭐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부처 전 지자체가 불필요한 낭비 요소만을 제거하더라도 저는 1년에 목표치를 세우면 1조 원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용들을 마른 수건 짜기까지라도 해서 이런 어려운 아동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예산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총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예, 의원님 그렇게 낭비적인 예산 줄이는 작업은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그건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4차 추경할 때 이 아동학대 상담실에 대한 CCTV 예산 24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은데 인건비는 여러 가지 원칙상 형평상 쉽지가 않아서 제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좋은 묘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또 문제가 일어나고 사후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예방 비용으로도 더 많이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